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루비 온 레일스 생태계의 최신 동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팟캐스트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개발 도구, 또 AI 통합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레일스 커뮤니티가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일스 커뮤니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커뮤니티 소식부터 좀 볼까요? 그 레일스 파운데이션에서 온 레일스라는 팟캐스트를 새로 시작했더라고요. 아, 네네. 저도 봤어요. 그 로비 러셀 씨가 진행하는 거죠? 맞아요. 실제 레일스 앱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 경험담을 다룬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첫 에피소드에서는 37 시그널스의 로자 구티에레스 씨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분이 솔리드 큐라는 새로운 큐잉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많이 쓰던 레스크 같은 시스템 있잖아요. 네, 레디스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요? 그렇죠. 그걸 대체하려고 만든 건데 데이터베이스 기반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헤이나 베이스캠프 같은 앱에 적용하면서 겪었던 문제들, 그런 시행착오를 공유했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기반 큐라. 그럼 레디스 같은 외부 의존성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이죠. 인프라 관리가 좀 더 단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데이터베이스의 부하가 더 걸릴 수 있다는 그런 트레이드오프는 있겠지만요. 그렇군요. 레일스 앱 관리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겠네요. 네, 그리고 학습 잔료 쪽 소식도 좀 있었죠. 그 조제프 스트리즈브니 씨가 카말 데브옵스 비디오 강좌를 내놨더라고요. 카말. 요즘 레일스 배포 쪽에서 정말 핫한 도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카말로 레일스 앱을 어떻게 배포하고 운영하는지 그런 실용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 같아요. 마침 할인 행사도 하고 있다고 하니 카말 도입 고려 중이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좋은 정도네요. 그리고 또 레이스 코어팅 소식도 있었죠. 네, 그 새로운 시작 가이드, Getting Started 가이드 기반의 튜토리얼 시리즈 초안, 그러니까 PR 커뮤니티에 공개했어요. 튜토리얼이요? 네, 첫 번째 튜토리얼은 전자상거래 앱에 회원 가입이랑 설정 기능 추가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또 레일스 문서 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좋네요. 자, 다음은 개발 생산성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데빈 스탁 씨가 공유한 레일스 노트 팁이 있었어요. 그거요? 저도 봤는데 꽤 이용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코드 안에 투두나 픽스미 같은 주석 찾아주는 명령어인데 여기에 annotations equal 옵션을 쓰면 해크나 리뷰 같은 사용자 정의 주석도 추가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코드 속에 남겨둔 메모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작은 팁이지만 정말 실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큰 규모의 도구 소식도 있었죠. 레일스 창시자인 BHH가 오말치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공개했어요. 오마키요? 그게 뭐죠? 미리 구성된 개발 환경인데요. R7 리눅스랑 하이퍼랜드 기반이에요. 웹 개발에 필요한 웬만한 도구들이 이미 다 설치되어 있어서 명령어 한 줄만 딱 치면 바로 개발 환경에 구축되는 거죠. 와, 명령어 한 줄이에요? 근데 R7 리눅스 기반이라 DHH는 본인이 써본 OS 중에 가장 부드럽고 쾌적하다고 했다는데 사실 R7는 좀 설정이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안정성 문제도 가끔 거론되고요. 우분투랑은 좀 다르죠?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사실 DHH의 선택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건 사용자 친화적인 우분투 같은 걸 선호하는 분들보다는 최신 기술 스택을 좋아하고 또 시스템을 직접 제어하고 구성하는 데 익숙한 그런 숙련된 개발자들을 위한 선택지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하, 타겟이 좀 다르군요. 그렇죠. R7 리눅스는 롤링 릴리즈 방식이라 항상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안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팀 내에서 개발 환경을 통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사용 편의성보다는 성능이나 최신 기술 경험을 더 중시하는 개발자에게는 매력적이겠어요. 네, 딱 그런 콘셉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AI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런 클레산이라는 분이 코라라는 AI 이메일 비서를 출시했는데 이게 레일스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저도 그 소식 봤어요.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요약해주고 나중에는 사용자 말투로 답장 초안까지 작성해준다던데요. 맞아요. 월 15달러로 15만 달러짜리 개인 비서를 두는 컨셉이라고 하는데 재밌긴 한데 이게 정말 정보 과부하 시대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 시도 자체는 흥미롭죠. 그리고 개발 영역에서도 AI 관련해서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오비 퍼넨더시 씨가 클로드 온 레일스라는 실험적인 잼을 발표했습니다. 클로드 온 레일스요? 그건 또 뭔가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AI 에이전트 수험, 그러니까 무리 개념을 도입했어요. 아키텍트, 모델러, 테스터, 이런 역할별 AI 에이전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면 레일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프 결제가 연동된 쇼핑 카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면 관련된 코드를 쭉 생성해주는 거죠. 와, 무슨 작은 개발팀처럼 AI들이 협업을 하는 거네요. 신기하다. 그렇죠. 에이전트 기반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아직은 실험적이지만요. 네. 관련해서 에이보 블로그에서는 LLMs.txt 파일을 앱에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왔더라고요. 이건 뭐죠? 그거요. 검색 엔진이 웹사이트 정보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robots.txt 파일 아시죠? 네, 알죠. 그거랑 비슷하게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 웹사이트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일종의 안내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크다운 파일 형식이고요. 아하, LLM을 위한 로보트.txt 같은 거군요. 아직 도입률은 낮다고요? 네, 조사한 사스 기업 중에 한 3.5% 정도만 도입했다고 하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죠. 하지만 LLM 시대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조치로 제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AI 활용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이트 벚꽃팩 씨의 경험담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하루 종일 루비 프로젝트 작업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수천 줄의 코드를 정말 빠르게 생성하더랍니다. 와, 생산성 엄청나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코드를 생성했지만 실제로는 유의미한 기능 구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생산적인 느낌만 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단순히 코드 줄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진짜 생산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경험담은 AI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쁘게 코드를 찍어내는 것과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내는 것,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또 진정한 생산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AI 도구가 막 나오니까 그냥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진짜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레일스 생태계는 여전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죠. 원 레일스 팟캐스트나 새로운 튜토리얼 같은 커뮤니티 자원부터 시작해서 레일스 노츠 개선 팁이나 오말리거키 같은 새로운 개발 환경 도구, 그리고 코라나 클라우드 온 레일즈 같은 AI 통합 시도, 또 LMS.txt 같은 기반 기술 논의까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그치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진정한 진보로 이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점을 고민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저 도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도구를 제대로 활용해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핵심이겠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러 도구와 흐름들을 접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일스의 최신 동향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